내년 집값 하락 뚜렷할 것. 입주 물량이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하는데 이 입주 물량 전망은 달라요. 정부에서는 42,000 나온다고 했는데 부동산 114에서는 3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오늘 업무 계획 발표에서 이제 엄청난 발언을 했죠. 내년 집값 하락 뚜렷할 것. 46만 호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6만 호라고 하는 물량 자체는요, 기존에 39만 호 정도가 지금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독려해 가지고 열심히 나오게 할 거고, 나머지는 사전 청약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진짜의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시적인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 39만 호가 분양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 물량이 분양을 하는 거에 입주 물량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39만 호가 한꺼번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량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입주 물량이 아니라 예정 물량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3080 플러스라든지 작년에 나왔던 8사 대책의 물량이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를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입주 물량이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현재의 그 이제 수요량이거든요. 이 수요량이고 2020년 회색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에 대한 어떤 그 수요와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이 보라색이니까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경기도는 조금 입주 물량이 있고요. 다른 지역도 입주 물량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층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도 뭐 10만원을 공급하겠다, 뭐 짜투리 땅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짜투리 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면요, 이것들은 좀 빨리 나올 것 같고, 중기적으로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지고 기존의 거래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2022년도는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나오게, 급하게, 그 다음에 속도감 있게 나오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그 핵심인데, 사실 과연 이렇게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늑대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 3번 하면은 사람들이 얘를 구해주지 않잖아요, 늑대 소녀를.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이번에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김현미 장관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공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요,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 자체도 계속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 9월 달에 보면은 정부의 공급 전망에 좀 모순점이 있고 조금은 수요에 대한 부분 예측을 좀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9월 달에 나온 건데 입주 물량이 내년에 28% 급감한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요, 누구 있을 때 노형욱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담을 했는데 물량 축소로 이제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 8사 대책, 2사 대책, 지자체 주민 빗발쳐서 규제로 공급 보릿고가 올 것 지적도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공급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건요, 공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급이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사실 정부와 부동산 114라든지 KB라든지 이 입주 물량 전망이 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이제 2021년에 입주 물량이 뭐 42,000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부동산 114에서는 3만, 2022년에는 36,000 나온다고 했는데 부동산 114에서는 2만, 이런 식으로 공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올해도 뭐 원래는 2022년도에는 5만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36,000으로 낮춰서 이제 서울에 있는 부분들을 배치를 하고 이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뭐 수급 미스매칭 때문에 뭐 우려가 된다, 뭐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랑 실제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랑은 어떤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 물량들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정부에서 집값의 하락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특히 저는 좀 무서운 게 보통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가격들이 거꾸로 움직였어요. 근데 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발표할 때 제가 인터뷰하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가격하고 거래량, 심리, 매물 등이 일제히 이제 안정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안정화되었고 가격도 안정화되었고 심리도 줄어들고 있고 매물도 지금 쌓이고 있고 이거는 하락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거꾸로 생각하시세요. 지금 금융위기랑 비교를 하는데 금융위기랑 전혀 다른 시기예요. 지금 신고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는 신고가가 일어나지 않고 이때는 진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진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눌러놓고 봐봐 이거 지금 잠잠하지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그냥 이거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으니까는 이제는 내년은 공급도 나오고 이 하락 지수가 낮아졌으니까는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끝까지 갈 거야. 그 다음에 이 지표 자체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과 비슷한 거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겠지만은 이거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양상을 가지고 나 지금 이제 하락장에 국면했어라고 판단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선거가 나오기 전에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은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이거를 의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내가 집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집을 잘못 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락하지 않아요. 지금 둔화된 거예요. 하락한데 몇 군데 없습니다. 정말 그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KB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둔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둔화의 폭들이 나중에 뭐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0.2% 정도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는 없어요. 파란색도 없어요. 없고 다만 세종시랑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뜨겁게 달아오는 시장도 반면에 있어요. 이런 마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 이번 달에 보면은 가격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이면은 이 양산 거제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하락 국면이 아니라요. 상승을 하고 있고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가격들이 좀 세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국면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12월 13일 날 신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르크 한남 같은 경우는 12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다음에 현대이차 압구정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었습니다. 60억 찍었습니다. 한강맹션도 12월 달에 44억 5천 찍었습니다. 서브프라임과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시그널과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물건이 쌓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게 2022년에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해석들은 이걸 단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세요. 더 살펴보세요.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이 있지만은 뭐 서울이 지금 신고가를 찍는지, 그리고 뭐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물량이 진짜 있는지, 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